안녕하세요. 올데이 컴퓨터 코딩학원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상시 3번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기본 작업 3번이랑 계산 작업, 그리고 분석 작업 1번, 2번, 차트 작업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 문제고요. 문제 읽어보면 BOH13 영역에서 2019년과 2020년 점유율이 3% 이상인 행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은 빨강으로 적용을 하고요.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로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엔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먼저 드래그 할 때는요, B5부터 문제 지시된 H13까지 드래그를 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있죠. 여기서 세규칙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을 써야 되는데 지금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2019년의 점유율의 데이터와 2020년의 점유율의 데이터가 둘 다 몇 퍼센트? 그 3%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AND를 먼저 사용을 해야겠죠. AND 가로 열고, 자, 여기서 2019년에 제일 위에 있는 MK29813의 점유율을 누르고요. F4를 두 번 해주셔야겠죠. F4 두 번. 그리고 얘가 몇 퍼센트 이상? 3% 이상이다. 여기에다가는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3% 적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0.03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2020년, 즉 이제 H5 셀을 누르고요. F4 똑같이 두 번 해줍니다. 이 셀 역시 3%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이다 3%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요. 이 상태에서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글꼴색 표준색 빨강으로 하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로 설정해 주시면 간단하게 문제풀이 끝납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순위에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특이사항 보면 순위는 기록이 가장 빠른 것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셨을 때 빠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해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빠른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록이지 않습니까? 기록에서는 빠르다라는 거는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1등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 내림차순이고,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높을수록 1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90점이랑 100점이 있었을 때 100점이 1등인 거죠. 그게 내림차순이에요. 언뜻 보면 순위의 기록이 가장 빠른 것이 1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림차순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기록이 빠른 거는 낮을수록 1등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if error rank eq고, 랭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랭크 함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if error가 있다는 거는 어디에서 분명히 에러가 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에러가 나냐 보니까, 여기 지승대 이 사원을 보면 이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서 아마 에러가 날 것 같아요. 그럼 그 에러가 났을 때 얘들은 실격으로 if error를 사용해서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error가 나오는 문제는 거의 항상 마지막에 if error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 역시 rank eq로 먼저 등수를 구한 다음에 if error로 마무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rank eq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는 rank eq 하고요. 함수마법사 켜서, 자, 넘버에다가는 당연히 이 첫 번째 기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ref 레퍼런스는 전부 다 비교할, 나랑 등수 비교할 녀석들을 나 점수 포함해서, 내 점수 포함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전부 드래그해서 자동 채우기 할 거니까 여기 F4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오더 여기 중요하죠. 왜? 낮을수록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름차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이나 뭐 2나 숫자를 반드시 적성해 주셔야 돼요. 확인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등수가 잘 나오는데, 당연히 지승대 사원의 경우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죠. 그럼 이 에러 난 걸 결국 어떻게 하라? if error 해서 실격으로 처리하라. if error 컨트롤 X 하고 if error 한 다음에 함수마법사 키고요. 밸류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에러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실격이라고 돼야겠죠. 실격이라고 적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기록만 아니었으면 쉬웠을 문제인데 이 기록 때문에 오름차순, 내림차순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2에서 H2셀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별표를 하고요. 5년 이상이면 빈별을 하고요. 5년보다도 작으면 공백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가 3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if를 2번 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도를 먼저 가입 기간 연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어 함수를 쓰고 그 이어를 if 안에 들고 가서 if로 조건식을 작성해야 될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를 구해야 되겠죠. 일단 연도끼리만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 함수를 써서 2022년을 추출을 합니다. 자, 근데 2022년 이렇게 자동 채우기 했을 때 F4를 안 했기 때문에 F4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입일을 빼주면 됩니다. 가입일도 그냥 빼면 안 되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이어 한 다음에 함수 마우스 키고, 이어 함수는 사실 함수 마우스까지 킬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22년에서 2018년을 빼니까 4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면 이렇게 연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이면 별, 5년 이상이면 빈별, 그리고 5년보다도 작으면 공백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조건식을 if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마법사. 자, 처음에 이 값이 뭐보다 이상이면 10년 이상이면 우리는 미음 한자 탭하셔도 되고요. 밑에 있죠. 8번 속이 꽉 찬 이 별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그게 아니야, 10년이 아니면 무조건 흰 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if를 한 번 더 적어 주셔야 돼요. if 가로 닫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가로를 안 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 가로는요 원래 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if의 가로예요. 근데 여기서 가로를 닫지 않으면 이 두 번째 if가 첫 번째 if의 가로를 뺏어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하면 아마 오류가 나겠죠. 물론 오류가 나도 엑셀이 잡아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애초에 그런 에러가 안 뜨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자, 가로를 닫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if에 빨간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이거 잠깐 복사할게요. 이거 복사해서 쌍따옴표 들어가면 안 되죠. 다시 적을게요. if 가로 열고 닫고 여기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일단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10년보다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if로 온 거죠. H2에서 G4를 뺀 연도가 10보다 이상이었으면 검은 별로 찍히고 이미 끝났어야 됐죠. 근데 여기 두 번째 if로 왔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10년보다는 작기 때문에 온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10년보다 작은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5년보다 작은지 물어보면 되겠죠. 5년보다 작은지 혹은 5보다 작은지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그냥 5년보다 이상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10년보다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온 거니까 무조건 10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는 5년 이상이냐? 그럼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이상이면 여기는 빈별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5년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 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5년보다 작지 않았더라면 여기 빈별이 됐겠죠. 근데 5년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false가 실행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뭐 두 번 조건을 쓸 필요 없이 그냥 공백해서 확인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답입니다. 옆에다가 한번 빠르게 아까 그 수식을 한번 적어보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검산을 실제 시험에서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서 답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 혹시나 검산용으로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지점이 남부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평균 판매 금액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라운드 에버리지고요. 조건은 C22, C23 영역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하실 때 결과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라운드 디에버리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디에버리지로 먼저 평균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을 라운드로 반올림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에버리지로 문제 풀어야 되는데 풀기 전에 조건을 먼저 써야겠죠. 지점이 남부인 사원들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누가 봐도 여기 고급 필터처럼 조건 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지점 컨트롤 남부 누르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는 디에버리지 해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전부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필드는 내가 어디에 평균을 구해야 돼요? 평균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혹은 D1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조건은 아까 미리 뽑아놨던 지점이 남부인 이렇게 해주시면 답 나오죠. 그러면 문제가 뭐 442만 2821.75인데 여기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에버리지 컨트롤 X에서 라운드 적어주시고요. 함수함수 켜서 컨트롤 V 하시고 여기다 1 해주시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어떤 문제냐면 업무 능력, 대인관계, 회화 능력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 평균을 가지고 평가가 미흡인지, 보통인지, 양호인지, 우수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if였다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H룩것과 에버리지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일단 먼저 업무 능력과 대인관계, 회화 능력을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고요. 그 평균을 구해야 미흡인지, 보통인지, 양호인지, 우수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을 한번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하고요. 업무 능력, 대인관계, 회화 능력 넣고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평균 나오죠. 이 평균을 이제 컨트롤 X 해서요. H룩값한테 넘겨줍니다. 이 평균 내가 75.3333을 줄 테니까 평가 기준표 이 노란색 범위에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찾을 때는 당연히 나중에 자동 채우기 때문에 이 노란색 범위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4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75.3을 찾을 때 여기서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지 비슷하게 찾아야 되는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는 0, 70, 80, 90, 75.3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사치로 찾는 true 1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찾았어요. 0, 70, 80, 90 중에 75.3은 여기 70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70이나 80이나 보통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를 표기를 해야 되냐 보니까 평가, 즉 보통을 표기해야 되죠. 이 보통은 70, 80 보통 이 세 개 중에 몇 번째 행에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입력하면 간단하게 문제 풀이 끝이 납니다. 자, 5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38셀에 선택한 제조국, 즉 프랑스와 B38셀에 선택한 분류, 남성에 해당하는 판매량의 합계와 매출액의 합계를 영역에 이 두 가지에 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함수는 sum ifs, average ifs, count ifs 함수 중에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3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합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중에 sum ifs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판매량 합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열이 딱 맞아요. 판매량은 D열에 있는 여기 이 자료를 사용하는 거고요. 매출액의 합계는 당연히 여기 E열에 있는 자료를 사용해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판매량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이기 때문에 sumifs 함수를 당연히 사용하셔야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sumRange, 우리 어디를 더해야 돼요? 판매량을 더해야겠죠, 첫 번째. 자, 근데 다 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이 제조국이 프랑스인 애들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테리어 레인지 1에는 제조국 프랑스부터 캐나다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이쪽에는 프랑스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분류에서 남성인 자료만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류에서 남성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답 1987이라고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문제가 아마 답이 안 나오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영역 지정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면 이 파란색은 매출액, 즉 D에서 E로 변동돼야 되고 B와 C 그리고 여기 A38과 B38은 변동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여기 F4, 즉 절대 참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옆에 이 제대로 답이 안 나온 이 매출액의 합계를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다 옆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 이동됐어요. 이 보라색은 프랑스에 있어야 되고 이 자주색은 남성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빨간색 영역은 제조국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초록색도 이 분류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즉 파란색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나머지 색은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움직여서 답이 제대로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제대로 나오지 않은 거는 이미 옮겨가서 의미가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첫 번째 다시 판매량의 합계 가서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자주색을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sumifs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sum range를 제외하고 크리테리어 레인지 1, 크리테리어, 그리고 크리테리어 레인지 2, 크리테리어 2까지 전부 다 절대 참조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자동 채우기 다시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정답 잘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분석 작업 문제는 피벗 테이블 문제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항상 그냥 전부 드래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삽입에 들어가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 새로운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새로운 결과물을 새 워크시트에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 워크시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A20셀에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워크시트 누르고요.
밑으로 내리면 A20셀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위에 이 원본에 있는 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행과 열과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보니까 거래소별 종목 거래 현황표에서 구분은 행에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주체는 열, 값에는 거래량의 합계와 거래액의 최대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의 합계와 기본적으로 합계가 되고요. 거래액의 최대값이네요. 거래액을 넣어주면 거래액도 기본값이 합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계 거래액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값필드 설정을 눌러 주시면 여기에 뭐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최대값 눌러 주시면 문제와 동일하게 변경이 되고요. 그럼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하살표 보시면 시그마 기호를 영역으로 이동하시오 되어 있는데 이 시그마 표시는 이 값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값은 값에 두 개 이상의 요소가 생기면 열에 기본적으로 시그마 값이라고 생겨요. 이 값들을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행으로 끌어당기면 간단하게 이 문제도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자라고 되어 있어요. 행 및 열의 총합계가 뭐냐면 얘들을 총합계라고 부릅니다. 자, 얘가 열의 총합계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행의 총합계입니다. 이거를 다 지워야 돼요. 뭐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문제 제시된 그대로 지울 때는 피벗 테이블을 안 누르면 여기에 뭐 피벗 테이블과 관련한 옵션이 뜨지 않죠. 자, 피벗 테이블을 한번 눌러주시면 뒤에 분석과 디자인이 뜨실 거예요. 그럼 디자인 들어가셔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총합계라고 보이실 거예요. 총합계 눌러주시면 제일 위에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하라. 문제와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눌러주시면 행과 열의 총합계가 지워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분석 작업 1 마무리가 됩니다. 분석 작업 2 작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2는 시나리오 관리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문제죠. 이 문제도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앞에 한번 풀어봤던 친구들이 조금 잊어먹어서 이 문제의 풀이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환율 이 노란색 값이 변동됐을 때 이 빨간색 값이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얘를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하고 얘를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가 노란색이 바뀌었을 때 빨간색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환율이 1200원인데 만약에 50원 오르고 반대로 50원 내리면 당연히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총구매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한번 나열하는 기능이 이 시나리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G2셀의 이름은 환율, G13셀의 이름은 총구매 금액이라고 정의하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G2셀을 먼저 누르고요. 여기를 환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총구매 금액도 눌러주시고 G13셀은 총구매 금액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총구매 금액. 자, 꼭 엔터를 쳐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리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환율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바꿨을 때 빨간색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란색을 건드려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G2셀, 즉 환율 셀을 눌러주시고요. 위에 데이터에서 가상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관리자 창이 뜨실 거예요. 여기서 추가를 하는 거죠. 자, 문제 제시된 대로 첫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 증가입니다. 환율 증가라고 시나리오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환율 증가할 때 G2셀을 얼마로 바꿀 겁니까? 50원 올라서 1250원으로 바꿀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도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 감소입니다. 환율 감소이고 마찬가지로 G2셀을 1200원에서 1150원으로 감소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여기서 절대 누르면 안 되는 거 이 표시 버튼을 누르면 이 1200원이 이 환율 감소 값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현재 값과 비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표시를 누르시면 안 되고 만약에 누르셨다면 1200원으로 다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상 분석 들어가신 다음에 저희가 눌러야 되는 거는 표시가 아니라 요약입니다. 자, 요약 눌러서
자, 우리는 어떤 거 자동으로 지금 선택이 되죠.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나는 1200원이 1250원, 1150원으로 바뀌었을 때 이 빨간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대로 두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환율의 변동값에 따라서 총 구매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시트가 아래 분석 작업 왼쪽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차트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분당 지역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당 지역은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죠. 그냥 파란색 그냥 누르시고 딜리트 그냥 누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2번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위에 제목이 없어요. 차트를 안 누르면 여기 안 생기죠. 차트 누르면 차트 도구라고 생깁니다. 자, 디자인 들어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 왼쪽에 세 번째 차트 제목 차트 위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 학원 등록 현황. 그리고 엔터 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마우스로 밖에 한번 클릭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3번 세로 값축의 제목은 기본 세로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림에 단위명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쪽에 여기에다가 축 제목을 추가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똑같이 차트 눌러주시고요.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 보시면 아까 차트 제목 위에 보시면 축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세로를 추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로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축 제목은 가로 열고 단위 띄우고 명 가로 닫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방향을 돌리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마우스로 밖에 클릭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4번 일산 지역 계열의 초등학생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깎아 항목 이름을 표시하고 데이터 레이블 위치를 왼쪽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도 생각보다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보면 일산 지역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개별로 추가할 때는 어떻게? 두 번 클릭해야겠죠. 한 번 누르고 천천히 두 번 눌러주시면 일산 지역의 초등학생 계열에만 선택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면요 128이 오른쪽에 이렇게 표기되는 거 보여요. 근데 저희는 왼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자, 얘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레이블도 두 번 클릭하셔야 됩니다. 왜? 한 번만 클릭하고 만약에 제가 설정을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하면 지금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시면 항목 이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항목 이름을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걸 체크를 하면 다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레이블을 선택하실 때도 한 번 더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모양이 좀 다르죠? 이 상태에서 항목 이름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선택한 일산 지역의 초등학생 요소에만 항목 이름이 표시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번 그림 영역의 스타일을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영역이 어디냐면 이쪽이 그림 영역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림 영역 뜨고 여기가 차트 영역입니다. 자, 동일하게 그림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위에 차트 도구가 표시가 될 겁니다. 디자인 들어가셔서 죄송해요. 디자인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도형 스타일이 있으실 거고요. 도형 스타일에 여기 보시면 자세히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테마 스타일이 표기가 되는데 여기서 약간 파스텔 톤의 테마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다섯 번째 있는 이 친구가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라고 적혀 있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를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